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의 필기, 이론과 기출문제집을 어느 정도 다 공부를 마치시고 시험 직전에 한 4일, 5일 정도 남겨 놓으실 때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건축계획,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까지 5과목을 각각 따로따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것만 하면 되고,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100%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한 80%만 제가 해드렸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 20%, 5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셔갖고 하시길 바라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기사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산업기사 수강하시는 분들은, 건축산업기사를 시험을 보실 분들은 요 파란 이렇게 색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게 아마 건축계획이나 다른 부분에 약간 들어가고 구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든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건축계획,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과 기출이 다 완벽하게 돼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피드로 나가게 됩니다. 혹시 이거 처음서부터 이거 뭐 이렇게 빨리 나가냐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다 하면 여기 중단하시고 앞에 이론이나 기출을 먼저 하시고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MC, 모듈러 코디네이션이죠. 모듈 정합의 장점, 규격의 표준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기가 단축이 가능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단점은요 주로 이 빨간색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나 창조성 상실이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규격이 1M, 2M, 3M 칼같이 탁탁탁 맞춰지니까 우리가 소수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의 서로 라이벌 관계죠. 서로 다른 점 같은 점. 실의 조합, 은폐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 조합을 다용도하고도 비슷하죠. 혼합용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방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를 다 합니다. 근데 양식주택 같은 경우는 침실, 거실, 부엌이 따로 있죠.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식주택은 온돌이니까 복사난방이고 가구는 부차적 존재다. 양식주택은 굉장히 가구가 중요하다. 주택 설계의 방향으로 갑니다. 가사노동의 경감이죠. 좌식 플러스 입식. 좌식 플러스 입식이란 건, 입식은 서 있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건 양반다리, 반반 혼용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우세한 걸 골라라. 입식 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쇼바르 드로브 병8이라고 말씀드렸죠. 병8. 병8에다가 2배 하면 표준 16, 그리고 한 개는 여기서 16에서 2 빼면 14, 그리고 국제주거얘기는 14와 16 사이 15,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동선에 살면서 속도 빈도 하중 간단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현관 갑니다. 방위보다는 도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현관을 나와갖고 결국에는 어디 길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막다른 도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위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이 굳이 따지자면 방위는 한 1, 2%,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는 9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주거건축의 거실계획갑니다. 전체 연면적의 약 30% 정도.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거실을 통로나 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거건축의 식당계획 LDK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LDK, 리빙, 다이닝, 키친. 그래서 거실, 식사, 부엌, 짬뽕을 해서 주부의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 부엌의 작업 순서 갑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배선대로 끝나는데요. 개조, 가배죠. 그래서 제일 초성만 개조, 가배로 나오지만 개수대, 음식물 씻는 곳이죠. 싱크대하고 같고요. 조리대는 작업대하고 같고, 그리고 가열대는 레인지하고 같습니다. 건축기사가 요즘에는 막 섞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 삼각형도 나오죠. 냉개가,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 그러니까 조리대도 들어가지 않고 배선대도 없죠. 그냥 냉개가. 근데 세변이 합이 짧을수록 효과적인데 3.6에서 6.6 해당되는 적당한 길이를 골라라. 그러면 4m도 답이 될 수 있고 5m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오면 다 답인데요. 어쨌든 세변의 합이 짧을수록 효과적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부엌의 유형, 일렬, 직선형, 병렬형, 기역형 또는 니은형 같은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디귿형, U자형은 같은 건데, 여기서 직선형은
직선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크면 사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소규모에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기역자형은 모서리의 이용도가 낮게 됩니다. 모서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디귿자형은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설치가 곤란한 게 단점이죠. 만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필요하다 하게 될 경우에는 요 병렬령이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병렬령, 요거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병렬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침실의 면적 계산. 성인 몇 명이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이 꼭 나오죠. 거기다가 50을 곱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기사는 50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50을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몇 명 곱하기 50에다가 자연환경 횟수, 천장 높이를 나누면 바로 침실의 면적이 나오게 돼 있죠. 자, 테라스 하우스 하면 경사지 이용.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다 해도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상향식의 상층은 침실 등의 수면이고요. 하층은 활동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종류별 특징으로 갑니다. 계단실형, 홀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프라이버시가 가장 좋다. 즉 거주성이 가장 좋은 겁니다. 중목도형 같은 경우에 독신자 아파트 남북으로 길게 설계를 합니다. 왜 남북으로 길게 설계를 하냐면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동양, 왼쪽은 서양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동서양으로 동서 쪽으로 길게 하다간 북향도 나오고 남향도 나오는 거죠. 반드시 남북으로 길게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공동주택의 독립성, 프라이버시 좋은 순서, 아까 계단실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홀형 계단실형이 제일 좋고 편복도, 중복도, 집중형 제일 나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층형 메조네트의 특징이죠. 통로 면적이 감소하죠. 짝수층에 복도가 없기 때문에 통로 면적이 감소하고 임대 면적, 대실 면적, 유효 면적이 다 증가하고, 대신에 소규모 주택에는 비경제적이다. 대규모 주택에 대규모에 사용한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소규모엔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경제적이면 맞는 거고 소규모 주택에 적합하다 하면 틀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